녹색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탐구 생활. 네, 황윤, 신지혜, 김영준 이 세 후보가 출연한 1부 잘 들어보셨습니까? 2부 순서에는 구자상, 김주온, 이계삼 세 후보를 모셨습니다. 여기는 참여연대 스튜디오고요. 저는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김수민입니다. 네, 이계삼, 김주온, 구자상 후보님 모셨습니다. 세 후보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상 후보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색당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온 구자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업적 환경운동가라고 할 수 있고요. 환경 문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또 녹색당이 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생태주의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재구성되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녹색당원이 일원이 되고자 했고, 또 이런 후보 활동이라든지 선거 참여 활동도 그런 활동을 이제 제대로 실천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온 후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온이라고 하고요. 지금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녹색당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활동해온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만들고 또 알리고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후보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에서 온 이계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탈핵 탈송전탑 운동을 국회에서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그런 탈핵 탈송전탑 운동가라고 하기보다는 한 시민으로서 그 탈핵 운동을 좀 응원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밀양에서 벌어진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에 함께 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제대로 법과 그리고 제도를 향해서 싸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녹색당의 힘으로 꼭 한번 이뤄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경선 룰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1부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1부 안 들으시고 2부부터 오신 분들은 1부 다시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당권자의 직선제로 치러지고요. 한 분이 1인 2표 이렇게 행사를 하실 수 있는데, 두 후보에게 한 표씩 드릴 수도 있지만 한 후보에게 두 표를 이렇게 몰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 남성 후보가 분리돼서 진행되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6명 후보가 모두 포함된 단일 명부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탐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순회 토론회가 진행 중이라서 이번 시간은 정책 토론 위주로 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후보자의 브랜드를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란 그 후보자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표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절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후보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이번 시간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자의 브랜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선거라는 게 경쟁이긴 한데 상대 후보를 제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와 함께 이렇게 협동하고 연대하는, 상대 후보를 그렇게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예리한 관찰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또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받은 브랜드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끝날 때 난 이걸로 정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도저히 이런 거는 내가 못 받겠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이제 보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탐구 생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먼저 도마에 올라가실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 저희 녹색당은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추첨제인데 추첨제 중에 이제 복불복의 정신을 살리고 있는 추첨제로 예, 저희가 대의원까지도 뽑고 있는데요.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주시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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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순서를 예. 정해주세요. 지금 이계삼 후보님이 이제 승자가 되셨는데 몇 번째 순서에 예, 지난번 그 1차 홍성 토론회 때 제가 그때는 6명, 5명 중에서 1등 했는데 네. 그때 맨 마지막에 하려고 네. 했다가 제가 굉장히 예,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차라리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받는 게 낫다. 예. 네, 그럼 김주원 후보님 2등 하셨는데요. 예, 저도 두 번째. 그러면 부자상 후보님 자동으로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계삼, 김주원, 구자상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매를 맞겠다라고 네. 나서신 이계삼 후보님 상대로 해서 한번 후보 탐구 생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후보께서 한번 탐문을 해보시는 건데요. 어느 분이 먼저 좀 질문을 해보실까요? 김주원 정말 후보님? 아무 네. 얘기나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녹음실에 온 건 처음인데, 네네. 네, 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래 같은 걸 불러야 할 것 같고, 그러세요? 아니, 예. 제가 부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진 게 애창곡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이게 인간적인 매력을 탐구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예. 저는 사실은 조용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지를 못하지만 노래방에 가면 조용필 노래 검색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막 계속 그 노래만 부른 적도 있고 저는 조용필 노래 중에서 꿈이라는 노래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술에 자주 취하지는 않는데 의식을 못할 때 부르는 노래가 뭐 또 마음속에 있는 애창곡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금 취하면은 이승환이 불렀고 그 이전에는 서유석 씨가 불렀나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서유석 씨 맞나요? 하숙생이라는. 하숙생은 최희준. 최희준이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더 훨씬 어린데. 서유석 씨는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였구나. 예.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뭐 술 취하면 자주 부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조용필 씨는 그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주로 어떤 장르 쪽에? 뭐죠? 음악 장르는 잘 모르고요. 좀 초창기 노래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기 노래. 예. 알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니 뭐 그런 트로트풍 노래는 조금 별론데요. 이미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이미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밀양 송전탑 활동할 때도 뭐 이렇게 집회 때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나요? 예. 저희들은 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뭐 모든 장르의 음악이 다 밀양에서는 트로트로 다 통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트로트 많이 불렀습니다. 밀양 송전탑 그 백제와 송이라고 황진이라는 노래 있는데요. 그걸 개사해서 부르는 밀양 송전탑 백제와 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실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노래는 뭐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김주원 후보님 그게 다인가요? 질문이.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네네. 제가 계속 질문하나요? 그러면 잠깐 마이크를 네. 구자상 후보님한테 한번 또. 젊은 분들이 녹색당에 관여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은 아주 신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좀 약간 비관적으로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어쩔 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녹색 운동이나 시민 운동에 관여하는 얘들을 보면
또 뭐 약간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다가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랄까 어떤 어떻게 보면 요즘 영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영화가 많이 소비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영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 예. 그런 지혜가 있다면 예. 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네. 저도 영화를 요즘 많이 보는데 아, 그 이계삼 후보님. 다들 뭐 예. 그게 아, 좋은 영화, 모든 후보님께 질문하는 건가요? 좋은 영화란 뭔가, 뭐 네네. 영화란 게 뭔가, 네. 그 영화를 보고 뭐 도대체 뭘 느끼는지 그런 걸 예. 알고 싶어요. 그 조편성의 황윤 후보님이 잠시 조편성이 됐으면 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뭐 일상적으로 영화를 네. 많이 보니까 네네.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계삼 후보님 답변하는 파트라서 일단 먼저 답변을 예, 뭐 저도 영화관에 대한 예,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뭐 구자상 후보님과 비슷한데요. 저는 원래 문학을 전공을 해서 그냥 소시적에는 소설이나 시를 조금씩 읽었는데 지금은 시나 소설을 잘 안 보게 되고 오히려 영화를 훨씬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절절한 문제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든 아니면 인생의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통찰이든 그런 것들을 그 활자 매체였던 시나 소설, 뭐 르포르타주 이런 걸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영화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올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린이책 시민연대 엄마들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오전에는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나서 오후에는 같이 영화를 한 편씩 보거든요. 최근에도 같이 본 영화에 그 켄 로치라는 영국의 아주 그 좌파 계열의 거장으로 불리우시는 그 켄 로치 감독의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본 영화이긴 하지만 녹색당 운동의 어떤 뭐 그 희망과 절망에 대해서 어쨌든 그 스페인 내전 때 그런 무정부주의자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받는 부분이 참 많다고 느꼈고요. 그 앞에 딸에는 그 크리스티안 문주라는 그 감독의 4개월 30일 4개월 3주 3 죄송합니다. 이걸 빼주십시오. 네. 그 제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다 넣을 거예요. 그래요? 제목을 기억 못 하시는. 예. 예, 괜찮습니다. 네. 전체주의 사회에서 그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가, 그러니까 그 파시즘 권력과 그리고 남성 가부장제사에서 겪는 고통을 영화를 통해서 사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실이 있고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실은 영화 매체가 훨씬 요즘은 그 성과나 그런 역량 면에서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질문 있는데요. 네. 이따가 그러면 네. 본인 순서 때 영화에 대한 네, 네, 답은 네, 네. 시작하면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예. 저는 장점이라 생각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재능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요소가 잘 없었기도 했고, 학창 시절에 저는 글쓰기에 대한 재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검증을 받아보거나 또 제대로 배워본 적은 잘 없었는데 문학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토론이나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메모를 좀 열심히 해서 정리를 좀 잘 했더니 그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그걸로 대자보나 뭐 문건 같은 걸 써봐라 해서 그렇게 해서 글쓰기에 사실 입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글쓰기의 재능 이전에 그냥 열심히 정리하고 받아 적고 하는 그런 데서 왔던 것 같고 사실은 앞장서서 뭘 이렇게 그 리드하거나 이런 자리에 별로 서보지 못했고 대부분 사무장이나 총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뭐 조율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도 그 성실성이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맡겨주시는 일은 항상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뭐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단점은 뭐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내용인데 저는 좀 강단에 좀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큰 내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좀 견디는 일들을 좀 소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가까운 이들한테는 조금 그런 티를 좀 내서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그런 건 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소가리하고 티를 내고 하는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기억이 있다. 네. 뭐 근데 송전탑 투쟁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중에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대책위를 갖다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금품법을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 개인 계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예전에 희망버스 사건 때도 그랬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임의로 그러니까 밀양 대책위 후원을 했던 분을 이렇게 경찰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를 해가지고 그분을 소환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분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영문도 모르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러니까 그런 등등 또 뭐 이런 사실을 피의 사실을 이렇게 원래 법에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저기 흘렸겠죠. 그래서 언론에 공표를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밀양대책위의 뭐 이하무기가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그게 나오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졸업한 제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기부금품법 위반은 그냥 미신고 계좌를 운영했다는 이유인데 마치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런 압박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졸업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걱정을 끼친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태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시간이 남았나요?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구 후보님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빨리 변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보통 이제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뭐 어떤 30년 텀을 둔다면 그 전 세대의 장점과 단점, 그럼 현 어떤 세대의 또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이 어떤 것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또 장점도 있을 거고 또 생각할 때 단점이 있을 거고 네.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또 예.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어떤 생각인지. 세대적 특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구 후보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40대를 조금 넘어가면서 또 이제 젊은 이렇게 세대들과 약간 중간에서 이렇게 이쪽 저쪽을 좀 다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 든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지금 기성이 아마 50, 60대를 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가족 사회에서 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좀 자라왔기 때문에 그 세대의 장단점을 다 갖고 계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항상 뭐 배려 혹은 눈치 뭐 이런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조심성 같은 부분들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장점으로 생각하는 건 농경사회적 특성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녹색당에서도 지향한 생태적 감수성에서는 확실히 이후 세대들보다는 많이 앞서 있고, 그래서 사실은 녹색당이 지금은 이제 젊은 당원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뭐 귀농을 포함을 해서 좀 지금의 도회 문명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을 조금 더 잘 언어화한다면 그런 세대들과 교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는 뭐 같이 또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학교에 있을 때에 또 우리 같이 가르친 친구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장점에 대해서 많이 좀 착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침없고 또 자유분방함,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도그마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분방함들은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단이 오히려 앞선 세대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에 반해서 또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는 그 이 세대의 단점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저를 포함을 해서 모두 공유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진폭이 크고 그리고 그 책임성의 측면에서는 그 앞 세대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들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김주원 후보님께서 탐문 당하시는 것으로 예, 파트 2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후보님들 얘기하실 때 잘 들으시면서 브랜드를 뭘로 지어줘야겠다. 저 사람은 이런 게 어울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따가 끝날 때 브랜드 경연 대회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원 후보님이신데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첫 번째 질문인가요? 예, 뭐 네. 자연스럽게 제가 진행자로서. 저는 지금 만 24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피선거권이 없죠. 네, 네. 네, 그걸 저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당연히 선거권이랑 같은 나이일 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례후보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내년 총선 그 날짜 기준으로 제가 만 25세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일이 총선 전에 있어서 네, 총선 때는 만 25세가 돼서 피선거권이 생기는데 그때 되게 놀랬죠. 한국에서는 20대 초반이나 어쨌든 저는 만으로 24세지 사실 20대 중반 넘었다고 계속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또 한국에 또 빠른 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도 일찍 가고 네. 뭐 그러면 지금 한국 애매합니다. 나이로 26신 네, 분들하고 26. 같이 학교 네. 다니신 26, 거죠? 5 네. 보통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어려진 것 같고 네, 만 24세라고 네. 네,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예. 피선거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이가 지금 기준이 너무 높고 예, 그렇죠. 이게 왜 다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네. 피선거권, 선거권이 그런 얘기도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어쨌든 본인은 커트라인 넘으셨죠. 네, 다행히도 이게 좀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네, 프로필의 특이한 부분이 네. 생일이 1월 1일로 돼 네. 있더라고요. 누가 그 네. 얘기하면 네네. 엄마가 이제 참았다가 낳은 거 아니냐 뭐 여러 네. 가지 그럴 수 네. 농담이지만 예. 그런데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저랑 생일 같은 분을 거의 10명 가까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다 여성들이었는데 네. 사는 곳도 다르고 서로 다 모르고 네. 이제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근데 한번 나중에 만나서 모아보고 네. 싶더라고요. 전국에 모아서 1월 1일. 네.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지만 사람들이 자꾸 네. 의미부여를 해주니까 예. 한번 만나서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 1월 1일에 태어난 여성들이 어떻게 뭘 하면서 살고 있나 그런 얘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시고 한국 사회 1월 1일생들은 다 녹색당 찍는 걸로. 네, 생년인가요? 네? 아니 네, 학연지연 혈을 넣어서 생년. 생년 죄송합니다. 생일년. 예, 그럴싸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만 26세 의 국회의원이 됐었거든요. 그 기록을 깨는 게 아닌가. 만 25세 아닌가요? 신문에 만 25세라고 난 기사들이 있는데 네. 그 공식 기록으로 치면 보니까 이렇게 생년을 검색을 해보니까 네. 만 26세더라고요. 하여튼 예. 네. 그 월까지 다 쳐서 최연소는 기록을 네. 네요. 치기 때문에 네. 최연소 갱신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 타 후보님들 생각하실 시간을 벌어드리려고 한 건데요. 예, 타 후보님들 한번 김주원 후보님 상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책 질의가 아니라 네. 시상에 대한 얘기라고. 아니요, 꼭
꼭 신상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은 뭐 오래 전에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김조은 후보님 같은 분들 보면 좀 궁금해지는 것이 대학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분이라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들의 일상적인 그런 패턴에 비했을 때 기본소득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학가의 분위기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기본소득 운동까지 이렇게 청년 운동으로부터 기본소득 운동으로 오시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런 그 과정과 어떤 그 대학가의 분위기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제 1학년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국 2008년이었고 전국적인 촛불 시위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유일하게 어떤 세상을 접할 수 있었던 수단이 그때는 신문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는 컴퓨터도 자주 못 쓰게 했고 핸드폰도 금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문이 매일 아침에 배달돼서 오면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왔던 게 중앙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이었는데 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이 두 가지가 예. 왔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일면의 사진이 계속 며칠째 도배된 적이 있어요. 촛불 시위나 이제 그러면서 어떤 촛불 시위였죠? 광우병. 광우병. 네, 2008년도. 네, 2008년.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서울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왜 화순에서 가장 가까웠던 곳이 이제 광주에서 촛불 시위가 있지만 저는 거기 갈 수 없었고 네. 이제 학교에 제가 친구들을 몇 명 꼬셔서 거기 같이 촛불 시위를 가자는 그러니까 되게 올드한 방식의 네. 손으로 쓴 찌라시 같은 거를 네. 행정실에서 몰래 복사해서 이렇게 전교에 뿌리고 네. 근데 정작 저는 부모님에게 잡혀서 못 가고 뭐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잡혔다고요? 네 걸렸어요. 절대 저는 가겠다 얘기했는데 네네. 그럼 광주를 다 뒤져서 네. 널 데려오겠다 예. 말씀하셔가지고 겁먹어서 못 네. 갔는데요. 근데 그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곳에 가면 운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예. 저희 학교에 5.18 당시에 운동하셨던 선생님 딱 그 세대의 선생님들이 그때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어떤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어떤 사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 같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지역에서 제가 자랐던 게 되게 예외적인 일이라는 걸 서울에 와서 깨달았거든요. 대학에 오니까 제가 다녔던 학과는 특히 경제학과였는데 운동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었고 학과 내에서 관련한 얘기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좀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근처에 학교랑 정말 가까운 곳에 우연히 가게 된 게 당시에 홍대 입구에 있었던 철거농성장 두리반이라고 근데 거기 예.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놀러 갔죠. 그래서 놀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 중에 또 학교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 학교 안에서 어떤 학생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학교 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자치 공동체를 만드는 실험을 했었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생활도서관이라고 저는 그걸 제가 다녔던 학교에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생활도서관을 만들려고 공간을 따는 것부터 아니면 이 필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그런데 5년을 제가 다녔는데 늘 쫓겨나기만 반복하다가 쫓겨났다고요? 어떤 이 공간을 너희 학생들에게 계속 건물을 새로 짓거든요. 캠퍼스 안에서 네. 공사가 멈춘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늘 공사 소음이 당연하게 이제 배경음악으로 있는 것인데 새로 지으니까 공간이 늘 많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간이 실제로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한테 줄 공간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서 네. 학생 자치를 위한 공간은 절대 안 된다. 뭐 취업이나 아니면 차라리 예, 동아리 활동, 뭐 그런 뭐 공모전 준비, 조모임 이런 건 되지만 학생 자치라고 이름을 붙인 공간은 줄 수 없다. 그래서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을 했던 적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 이름이 일단은 비빌자리였거든요. 예? 일단은 비빌자리. 일단은 비빌 자리. 네, 비빌 아, 언덕에서 예. 좀 따와서 그래서 줄여서 단비라고 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이 사막 같다. 사막 사막. 같고 네, 단비가 필요하다. 뭐 네, 이런 네. 레토릭으로 아하, 예. 사람들을 좀 모으고 싶어 했고 비슷하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정말로 한두 명씩 연이 닿아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졸업한 이후에도 어떤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공동체로서 뭐 이런저런 활동들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근데 저는 그때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게 졸업 후에 내가 대학생이라는 정체성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저보다 먼저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하고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도 다 같은 또래이고 선배도 없고 선생도 없는 이상한 단체를 만든 것이 네.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인데요. 저희끼리 뭘 할까 늘 새롭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규모가 커지지도 않고 계속 몇 년째 좀 네.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청소년 네트워크에 네. 소자에 따옴표를 앞뒤로 치잖아요. 네네네. 청소년. 네네네. 예, 그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 단체 네. 이름이 너무 고민이었는데 청소년이라고 읽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표기법이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계좌 만들 때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작은 따옴표가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청소년, 청년을 다 표기하고 아, 싶었고 네. 욕심을 좀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년 더하기 네. 청소년이란 뜻이라는 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네, 것이고 네. 영어로는 유스인데 네. 그런 한국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10대만 포함되고 그렇죠. 또 법률적으로는 또 만 24세까지고 24세. 네. 예. 청년이라고 하면 또 애매하고 네. 근데 저희는 그 청소년 따옴표 있는 청소년을 이제 처음에 규정할 때는 IMF 이후에 경제 활동을 시작한 세대라고 그리고 생태 위기의 어떤 부채 다 모두 жил머지고 가야 하는 세대. 뭐 상상력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세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그 세대 구분을 해보고자 했었던 것이 반영된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구자상 후보님께서 네. 영화에 네네네. 관한 질문 네. 해주셨는데 아. 조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도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영화에 네.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특히 한국에서 여가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네. 그만큼 영화관도 많고 내가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뭘 할지 했을 때 너무나 쉽게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할 것이 없구나.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풀고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로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러 가는 것뿐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영화가 가진 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서도 프랑스에서 영화를 가지고 전국적인 기본소득 소모임 같은 게 조직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자발적인 상영회를 열면서. 네. 우리도 다큐멘터리들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봤던 영화 얘기를 하자면 제일 최근에 본 거는 페미니스트 창당 도전기. 네. 요즘 녹색당에서 아주 열렬하게 상영회를 열고 있는 네. 그것을 며칠 전 그 자리에 봤습니다. 저도 있었죠. 네, 마포 녹색당 네. 모임에서 봤는데요. 거기 당은 다르지라도 어떤 소수 정당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까지 얼마나 지난한가.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유럽 의회 진입까지 10년 걸렸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보다 짧게 걸렸으면 좋겠다 보면서 네. 생각했습니다. 그 일부 녹음 때는 여러분들이 안 계셨을 텐데 오늘 약간 묘하게 일부보다 많이 차분한 아, 분위기인데 조금 더 약간 힘을 내셔서 쾌활하게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들으시는 분들 조심히 안 되는데 아니면 1부는 당원분들이 낮에 들으시고 2부는 좀 자기 전에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이 얘기를 2부 처음에 근데 또 후반에 또 분위기를 또 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후보 구자상 후보님 모시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후보님들 생각하실 시간을 또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을 거의 뭐 1세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네. 예. 받으세요. 예, 이거 편집해도 되니까요. LH 농협에서 뿌리는 광고였습니다. 그 이력에 보니까 이제 1985년 예. 환경운동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저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나는 게 한동안은 이제 환경운동 이런 단어보다는 뭐 공해 추방 공해. 운동 뭐 그런 용어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환경운동 시작하실 때 그때 좀 일화라든지 각오라든지 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제가 질문하려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네. 초창기에 졸업을 전후해서 울산 온산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온산공단에 700명 정도 주민들이 괴질이 걸렸다. 700명이요. 예, 아. 예, 그때 전형적인 중금속 중독 정후군이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우연한 기회에 참가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죠. 완전히 이제 현장에서 의식화가 된 것이.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계기가 됐죠. 계기가 됐고 울산 원산에서 거의 1년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민 지원 활동이나 현장 조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달리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에 환경공학과가 전국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학과가 생기고 거기서 졸업한 1호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이런 또 선배들 그룹에서 이래저래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지만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인연도 있고, 어쨌든 그 시기에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한 어떤 산업화의 그런 명암이 공해라는 형태로 또 많이 나올 때고, 네. 그러니까 그게 울산 원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이 공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산되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생명권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이 그야말로 본물처럼 터져 나올 때입니다. 거기에 이제 함께 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환경 운동의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라는 것 이런 데 대한 약간의 고민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님들 또 질문을. 저는 네. 저번에 지역구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경험에서 배운 점, 그것을 그냥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당선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이제 하는 거는 특별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당시에도 시작하기 전에 주변 친구들이나 당내 우리 사람들끼리 3% 못 받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죠. 아, 지역구에서요. 예. 아. 2점 몇 프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보통 기대를 그렇게 가지시면 그래도 5%는 나오지 않을까? 잘하면 10%는 되지 이제 않을까? 그런 이렇게 것은 하시는 사실은 이 문제의 중요한 지지율이 네. 얼마나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1997년도입니까? 그 IMF 네.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당시에 이제 환경운동, 소위 사회운동가로서 이 어떤 사회가 무너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4, 5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아무리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한 사회가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농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부산 환경운동연합에서 귀농학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 귀농학교를 최초로 제안을 드렸는데 그 잘 돼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18년째. 그런 것들이 어쨌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환경운동뿐만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그와 연동해서 후쿠시마 사건이 났을 때 네. 그 엄청난 걸 텔레비로 보면서 정말 이게 또 그렇죠. 사회운동가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실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환경운동가, 사회운동가로서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녹색당. 녹색당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네.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녹색당 운동이라든지 또 그들이 활동하는 거나 정책이나 약간은 다른 사람보다는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그 전에 녹색당을 해가지고 녹색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10년 전부터 그 전부터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가 서구하고 우리하고 조금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진보 정치 내에서 이런 문제가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들이 있었어요. 진보 정치 내에서. 예, 네. 약간의 그런 좀 있었는데 뭐 전혀 이런 문제가 접근이 안 되고 여전히 흔히 이야기하는 근대주의적인 작동 방식대로 이래 뭐 정부가 바뀌고 민주정부가 되더라도 여지가 없었죠. 대표적인 게 뭐 그런 대규모 토목 사업들이죠. 새만금이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사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서 이제 회의적이고 좀 우울 비슷한 그런 느낌들 많이 가졌는데 어쨌든 녹색당이 금방 잘 될 거라 이런 생각은 않지만은 어쨌든 한쪽에서 좀 더 생태로 이제 가치에 기반을 둔 정치 행동들이 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 나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는 네. 합리론과 논리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냥 녹색주의적 가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리 1호기 그런 거를 이제 전면으로 이제 했죠. 뭐 얼마 전에 이제 폐쇄 결정이 났지만은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논의를 전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처지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관여했던 이유라고 보이죠. 네, 그럼 이계삼 후보님께서 질문. 저는 사실은 그 여쭙고 싶었던 걸 사실 제가 해버려가지고 이거는 진행자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어요. 저는 그 후보님이 이제 부산에서 계속 탈핵운동, 환경운동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미랑 송년탑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되게 정보들이 어쨌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차고 어떤 정보? 그러니까 저들의 네네. 그런 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도 안 되는 그런 뭐 일종의 뒷담화들이죠. 그러니까 비위 사실들 이런 것들인데 네네. 물론 이게 구체적인 물증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건데요. 저는 고리로기도 사실은 그 폐쇄 운동에 가장 큰 힘을 받았던 계기가 사실은 2012년도에 났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뭐 알려진 바로는 부산시의원이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작업원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이렇게 고발하게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뭐 그 탈핵운동 1선에서 또 환경운동 1선에서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정보들이 아마 들어올 텐데 뭐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황당하다 싶을 정도로 때로 일을 해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그런 정보랄까 이런 뭐 뒷담화 그런 이야기들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고리 지역에를 뭐 거의 25년 전부터 저는 계속 다녔죠. 지금 활동하지 않는 이제 나이 드신 그쪽 지역 주민들 초창기에 활동하던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을 이렇게 회유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아, 예, 돈으로 하는 거죠. 선진국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돈으로 회유하고 그다음에 뭐 압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순치되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것이 어떤 거대 권력화되어서 그 지역에 버티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장기간 어떤 주민운동을 통해서 해봤는데 큰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엄청난 어떤 무의식 속의 상실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외부 세력이 이렇게 뭐 저렇게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이 볼 때는 의의가 없는 측면들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철저하게 그 비밀주의 지역 주민을 배제한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재앙의 핵심의 핵을 이루는 게 이제 네. 핵에너지의 그런 운영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뭐 내부 고발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 내부의 어떤 뭐 이런 비리를 일반인이 하기 힘들죠. 네. 그 사고가 나면 이제 그런 법상으로 이제 정부에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지. 지난번 그 사건도 결국은 술자리에서 뭐 시의원이 그 내부에 한 달 동안 비상정지 그 사건 자체가 그 알려지지 않았다. 뭐 진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비밀에 붙였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치 않은 그렇게 그냥 알려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외에 우리가 뭐 그런 것들도 그런 중요한 사건도 이렇게 숨기는데 결국은 뭐 큰 이욕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녹색의 어떤 그 운동이나 이 행위들은 에너지 문제, 핵 문제가 하여튼 주요한 어떤 정책적 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참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그 원자력 발전소 들어선 지역은 정말 경치가 정말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데 네. 참 사람이 살기 좋고 네. 고래로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이 잘 평화롭게 살아온 그런 곳에 또 이런 게 아주 모순적으로 들어서는 참 이런 걸 보면 현대 문명이 얼마나 좀 비지속 가능한가 네. 이런 것도 표현이 원자력 발성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세 후보님 서로 길진 않은 시간이었지만 탐문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좀 예, 감이 오시나요? 예, 브랜드를 이제 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 각 후보님들의 브랜드를 왜 이렇게 웃으세요? 신나세요? 예, 지어져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후보님부터 김주원 후보님부터 하셨으니까 예, 김주원 후보님 브랜드를 계산님 먼저 하셨는데.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계삼 후보님부터 다른 두 후보님께서 예, 한번 생각하신 거를 밝혀주십시오. 저부터 할까요? 예. 네. 저는 그 이계삼 선생의 이제 외모나 네. 이렇게 외부적 이미지, 제가 개인적으로 미랑 투쟁 이런 데서 멀리서 이렇게 보기를 했지만 네. 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오늘 하고 그 전에 볼 때 이미지가 로버트 태권보이, 로버트 태권보이,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태권보이 비슷하고 네. 네. 그런가요? 아주 에너지가 좋은 것 네. 같고 커야 되는데 좀 그리고 쪼맨한데. 어떤 정의를 위해서 네. 자기 몸을 네. 던지고 사실은 아톰이 맞는데 아톰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핵 예, 에너지를 또 그것도 핵으로 핵 에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디스가 되죠. 그래서 아톰이 아니고 태권보이, 네. 태권보이 이계삼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저는 브랜드를 하고 싶고요. 예. 태권 부위는 근데 뭘로 동력이 뭐죠? 에너지가?
제 기억에는 동료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기름을 떼는지 뭘 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핵연행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료전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 한번 태양광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전지면 좀 낫죠. 네. 뭐. 네. 그것은 뭐 이거 잘못하면은 타렉 후보가 네. 또 다른 타렉 후보에게 뭐- 아톰 뭐 로봇 태권 V도 핵이다 이러면은 이제 디스를 제가 할 수 열심히 있는 봤던 거죠. 것 같은데 그 한번 핵에 대한 찾아봐야겠다.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 태권 예, V 어쨌든 검색해봐야겠어요. 어쨌든 예, 태권브이는 정의를 고수하기 위한 어떤 상징이고 이러니까 키나 외모나 볼 때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태권브이 2대3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 로봇 태권 V가 키가 사람 키인가요? 아, 비슷 체형 예, 비슷한 아마 건가요? 세삼 씨하고 다리가 짧은 키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 네. 바로 로버트 올 태권브이가 나온다는 아, 그런 얘기 농담이 했죠. 있죠. 네. 그 네. 위에 돔 네, 맞죠? 돔에 살고 네. 있다. 네. 아유 녹색당 계산님이 그거를 거기로 지금 나오는 역대 국회의원들이 그걸 밝혀내지를 못했거든요. 아. 밝혀내지 못했거나 예, 은폐하고 있는데 아. 녹색당 그래,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 국회의사당에 있는 로봇 태권 V를 사실은 이게 전부였다. 이계삼 후보가 의원이 됐는데 그 사람이 로봇 태권 V였다. 아, 그럼 도움 열리는 건가요? 네. 이제? 아,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예 김주원 후보님 이계삼 저는 후보님의 브랜드로 자꾸 네. 민망해 말하기가 민망한데요. 예. 지금 이름으로 연상을 좀 해봤어요. 아 이름으로요? 네. 사람 놀리는 것 중에 이름으로 놀리는 게 제일 아유 학급이라 괜찮습니다. 이름이 네. 특이하다는 얘기 예, 많이 뭐 들으시죠? 평생 들어온 얘기라서. 아, 예. 잠깐 그러면 한자로 예. 어떤 아 저는 그 닭개자인가요? 아유 그 설마. 다 개자 이름을 쓰는 경우는 없죠. 아, 저는 그 개자인데요. 그 어. 계몽주의 할 때 그 아, 개자. 계몽할 그건 이제 때. 학렬자고요. 네. 그다음에 삼은 이제 셋째 아들이라고. 아, 아 예. 석삼자예요? 예, 예. 아. 석삼자인데 그냥 제 아버지가 예, 형두 네. 번. 지어주셨습니다. 네네. 위로 그러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형님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이게 약간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게이 그 나름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마을에 구장이 네. 와가지고 그 댁의 아들 빨리 저 출생 신고 안 하면 내일까지 안 하면 뭐 가태료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구장이 내일 뭐 업에 나갈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빨리 불러다오 이랬는데 아버지 그때 술에 좀 취해 계셔가지고 아. 원래 생각했던 예, 이름을 말씀 못 하시고 네. 아이 고마마 셋째 아들이니까 석삼자 해라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그렇게 됐다. 옛날에는 이제 술 취해서 이름 지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기분 이름.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예, 이름을 너무 이렇게 빨리 졸속으로 짓는 바람에 이제 동사무소에 갔더니 한자 이름으로 뭐냐 그래서 네.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안 정해 놓으셔서 그래서 한자 책을 보고 아무거나 짚으신 거예요 근데 네. 그 한자가 한문학을 하는 교수조차도 잘 보지 못했던 한자를 예,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아 셋째 아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예, 김주원 후보님의 작품 네 네. 이행시로 네. 계삼해서요. 자, 그럼 운을 띄워드릴까요? 네. 이왕 하는 거. 네. 예. 개, 계속될 3. 삶을 위한 정치. 삶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개명을 하셔야 돼. 이게 3으로. 네, 계삼. 아, 네. 아, 예. 그 개 개 삶으로. 라이프. 네. 네. 야. 계속 잘못 들으면 개 쌍는 왜 잘못 들으면 스틸 그것도 라이프 좋은 일이지. 뭐 이런. 스틸 라이프. 네. 영어 네. 영문까지. 네. 아, 제가 국어교사 예. 시절에 삶을 위한 국어교육이라는 책을 아, 냈거든요. 예. 근데 삶을 위한 정치를 바뀌니까 굉장히 네. 기분 네. 좋네요. 네, 네. 계속될. 네. 계속될 네. 삶. 고맙습니다. 예, 네. 스틸 라이프. 예. 그리고 이제 구자상 후보님은 로봇 태권 V라고 이렇게 이계삼 후보 브랜드를 지어 주셨는데요. 태권브이 계산. 태권 V 계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님. 네. 아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광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그런 아주 감명한 캐릭터와 네네. 그런 친근한 이미지가 참 네. 좋은데 제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아, 예, 또 그렇게 또 그 딱 맞춰 주셔니까 굉장히 사실 좀 뭐랄까 그 감개무량합니다. 아유 그렇게 예. 그러면 뭐 혹시 네. 이 두 작품 중에서 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걸 네. 정말
머리에도 두르고 네. 이렇게 여기저기 걸고 다녀보겠다 이럴 네.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름 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내세울 때는 그게 삶이잖아요. 네, 네, 예, 네. 그것도 재미도 있고 예. 또 의미도 있고 좋고요. 예. 또 좀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려고 할 때는 태권브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국회에서는 뚜껑을 열고 네. 녹색당 로봇 태권브이가 네. 예, 튀어나오는 합성 예. 이미지를 하나. 예, 그것도 아, 둘 다 좋네요. 합성 이미지 예 좋습니다. 예, 막 상대 후보를 위해서 막 퍼주고 계신 두 후보님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브랜드를 합쳐가지고 계속될 태권 V3.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일단 좀 마음에 예, 드신다라고. 저는 좋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이제 별로 안 쓰시고 아니요. 좀 예. 네, 주변에서 만류할 내일, 수도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생각 안 일단 나고. 홍보기획단에서 판단할 문제긴 네. 하지만 아니요. 뭐 저는 좋은 것 예, 같은데요. 이거는 예. 이제 예, 경선에서도 쓰실 수 있고 또 예, 이제 예. 향후에도 쓰실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아, 네. 이게 여기 경상도 분이 두 분 계신데 경상도 말로 이제 벌로 한다. 네. 막 벌로 벌로 한다. 짓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다들 이제 벌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예. 예, 브랜드를 예,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갑자기 별로 브랜드 짓긴다 무슨 뜻? 벌로 짓긴다 함부로 막 아, 되는 대로 말한다 아. 이런 뜻이죠. 저희 세대는 잘 안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밀양 송전탑 할머니 이런 분들은 좀 쓰실 거예요 아마. 예. 예, 예. 벌로 짓긴다는 말은 간만에 들었습니다. 아, 제가 벌로 짓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김주원 후보님 예, 브랜드를 한번 지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뭐 생각해 보신 거 한번 발표해 주시죠. 어느 분이 하실까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적합할지 또 예. 본인이 그 아마 손살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요즘 청년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서 뭐또 조금 더 윗세대 나이가 조금 더 있는 활동가들이 좀 배울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도 그랬고 1차 토론회 때 홍성에서 그 조은 후보님 말씀하실 때 다 5분이 사실 뭐 다 좋았지만 되게 숙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활동을 할 때 그때는 학생 운동이 좀 주류였는데 아 주류셨어요?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네. 주류 아 학생 운동이 예, 그 학생 시절에 사회에서? 아, 학생 사회에서 나름 학생 운동 목소리- 중에 주류 노선을 걸으셨다.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예,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외로움 같은 거는 좀 덜 느꼈던데 아, 네. 지금 그 맨 첫 번째 기조 발언하실 때 되게 굉장히 뭉클했었어요. 아. 굉장히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오늘까지 되게 강단 있게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또 그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뭐 그런 아주 분명한 대의를 갖고 계시는 좋은 후보님을 그 제2 인터내셔널 시기에 그 여성 혁명가로 네. 비극적으로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네. 뭐 녹색당의 로자 네. 예. 로자. 로 한번 로자의 별명이 붉은 로자였죠. 그렇죠 아. 이제는 뭐 그러면은 푸른 로자. 뭐 예, 네. 그러니까요 네네 예. 네 최종 그래서 로자. 예 로자 로자. 녹색당의 로자 예. 예. 한국 예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냥 생각해 주 봤습니다. 이름의 주자가 붉은 주자예요. 아, 딱 네. 됐네. 네. 그러면 적색당으로 가셔야 되나요? 아, 네. 그런가? 로자. 네. 그럼 구자상 후보님 아이디어는 예, 저는 1차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좀 네네. 그때 또 들었으면 더 좋은 이미지 브랜딩이 가능할 것인데 아까 들으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자본주의가 그 어쨌든 청년의 그런 자유롭고 발랄하고 창의적인 삶을 갉아먹는 네. 어떤 시대에 그 나름대로 어떤 그나마 이제 생명력의 자기 표현을 어렵게 이렇게 이어가시는 또 우리 이제 주원 씨의 생활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대지에 비가 내려야 이게 생명이 상트고 1년마에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그런 비중에 가장 이제 이게 의미 있고 아름답고 하는 게 이제 봄비거든요. 봄비. 네, 네. 봄비란 노래가 참 좋은 노래가 있는데. 박인수. 예, 예. 봄비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아유. 봄비라는 노래는 다 좋아요. 봄비라는 명칭의 노래 네. 다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주원 제목이 씨의 뭐라고 삶이 봄비 같은 어떤 이미지와 내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풀네임이 봄비 주원.
봄비 주온. 아니면 주온 네. 봄비 뭐 이래야 되겠네. 좀 이제 이게 운율이 네. 맞아야 되니까 주온 봄비가 좋겠네. 아까 담비도 참 그 조금 더 수정 제한하면 그것도 수정 되겠다. 안 비의 올라옵니다. 의미니까. 예. 아, 뭐 봄비. 네. 봄비 담비. 봄비 주온. 봄비 주온. 주온 봄비 봄비 주온. 어느 게 더 낫나요? 주온 봄비가 더 낫나요? 봄비 주온. 저는 봄비 주온이 더 나은 저도 것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봄비 주온. 네. 그렇죠. 예. 어떠세요? 뭐 로자, 뭐 봄비 주온 등등 나왔는데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네. 이미지들이라서 예. 당연히 되게 그래야죠. 새롭네요. 자기가 다 생각했는 걸 네. 찍어주면 예, 뻔한 이미지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둘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네. 저도 둘 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예. 꼭 하나를 안 고르더라도 두 개 네. 다 쓸만하다 뭐 이런 생각은 네. 아니면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예. 둘 다 좋은데요? 아, 근데 감히 제가 그 로자 3초 생각하시죠. 다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니 판단하는데 다시 네. 내가 저 지지 발언을 한다면 예.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 그런 행위나 생각이 봄비를 맞고 이렇게 피시스 이 생명이 피어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예. 네? 그다음 또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어떤 생명이 싹 네. 트는 곳에 찾아가는 그런 어떤 또 이런 게 참 아름다웠고 참 봄비 같은 이런 이 느낌 네. 이런 게 자, 로자의 그런 그 광활한 세계도 네. 같이 포함할 수 있다. 네네. 반면에 로자가 봄비를 다 포함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뭐 약간 이래서 신경전인가요? 이래서 봄비를 내 강기가 것이 더 추천하는 거죠. 낫다. 내 아이디어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깔짝이. 아니 그뭐 본인이 네. 저는 봄비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로자 룩셈부르크 굉장히 존경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네. 이번 계기로 한번 다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말하고 다니면 오히려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네. 마음도 있고 아무튼 정말 근데 감사합니다. 봄비 주온과 로자가 제안이 됐습니다. 네, 쓰시는 건 알아서 네. 예, 어떻게 쓰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우리 구자상 후보님 예, 브랜드를 예, 다른 후보님들이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네. 강기갑 의원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저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네. 좀 비슷한 이미지로 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시는 투나 또 아.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게 예. 예. 공중부양 공중부양 그러니까 쓴소리와 네. 그리고 좀 아주 또 차분하게 네. 또 짚어줄 건 짚어주고 그리고 보면 또 저희 녹색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구 후보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선배 세대로서 또 하실 역할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네. 그 강달프가 있잖아요. 예. 그 강기갑 의원 별명도 뭐 강달프이기도 했지만 네. 그 길잡이 노릇도 하고 또 아주 힘든 상황에서는 나타나서 또 역할을 해주시고 또 그 후배들이나 경험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런 그 지혜를 좀 전수해 줄 수도 있는 또 강기갑 의원의 이미지하고도 좀 비슷하고 의원이 되셨을 때 또 그런 모습으로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강달프를 제안합니다. 간달프. 간달프. 예. 간달프. 강달프가 아까 예. 너 그 예. 강기갑 의원하고 네, 붙이는 네. 바는 간달프를 제안합니다. 아, 네. 구달프. 부달프. 근데 발음이 좀 고달프. 그냥 예. 그럴 수 있는. 그 녹색당의 네. 녹색당의 간달프. 간달프. 예, 예. 저는 사실 반지의 제왕 잘 안 봐서 네. 간달프가 뭐 어떤 뭐 정신적 지주 이런 존재인가요? 네네. 네. 그리고 백색의 마법사. 나이가 좀 많아.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가장 힘들 경륜이 때 많고. 어려울 때 그 물꼬를 지혜롭고. 터주죠. 항상 아. 터주고 네. 위기를 넘기게 해주죠. 예. 자, 그럼 김주호님 아이디어를 저는 이번엔 또 이행시를 계속 이행시. 예. 네, 상상력의 한계. 네, 자상으로. 아,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자연과 이거 좀 짧게 가시네요. 스타일 이행시가. 자연과 상의하세요.
와. 자연과 상의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저 그 네. 지역구 때 네. 그 슬로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슬로건이요? 태양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네네네. 약간 그런 그때 그 느낌이 저는 되게 네. 좋아서 좋네. 자연과 상의하세요. 짧게 슬로건을 네. 한다면 녹색당의 후보로서 굉장히 이름을 활용해서 네. 네, 자연과 상의. 태양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데 나는 자연과 상의하겠다. 뭐 이런. 자, 어떠세요, 구자상 후보님? 그 뭐 우리 계삼 씨가 지적한 그런 간달프의 비교는 너무 가분한 거고요. 그런 저에 대해서 저도 로봇 태권브레이크 가보라듯이. 너무 가분한 저는 거고 두 개 다 뭐 아주 좋은 뭐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기 좀 제안해서 고마운데 그 또 지난번 태양은 그거는 이제 프란츠 알트라는 독일의 그 언론이 쓴 책이죠. 책 제목을 이제 그대로 썼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그런 게 말이 확산되기에는 좀 너무 좀 추상적인 좀 그런 뜻 이미지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연과 상의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자연이 이제 지금 광고가 써 있는데 서구적인 자연은 명사지만 우리 이 동아시아에는 자연이라는 거는 동사죠, 동사 사실은 명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라는 것은 네. 명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네이처를 일본 사람이 번역한 자연이란 말을 쓰는데 네. 우리의 동아시아 문화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명사 자연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서구화된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녹색당 내에서는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좀 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은 씨가 얘기하는 자연은 우리가 이제 이 어쨌든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이제 총체적 생명을 포함한 네. 그런 의미로 볼 때 뭐 자연과 상의하세요 하는 것도 좋은 뭐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브랜드로 선정은 어떻게? 자연과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예. 운율도 맞아야 되고 네. 또 이게 뭐 이래 되면 한번 생각 좋은 네.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1부에 출연하셨던 나머지 세 후보분들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확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경선은 사실 경선은 그다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후보가 되시면 그때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짤막하게 오늘 방송한 소감들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역순으로 구자상 후보님부터.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적지만은 의미가 있는 네. 이 녹색당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또 거기에 하나의 어떤 작은 일원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저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기 싫어요. 하기 이제 솔직하게 이제 경선에 네. 참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네. 부담되고 네. 거추장스럽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생태주의적 가치를 하는 활동가로서 당연히 이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하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도 가지고 또 당부 생활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경선이라든지 선거 과정을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일종의 이것도 녹색의 문화죠. 네. 그런 점에서 좋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젊을 때는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뭐 다니기가 싫어요. 부산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고 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역 내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또 전국 정당이니까 해야 되니까 참가했는데 다른 녹색당이 사실은 뭐냐 이럴 때는 저는 녹색당과 비녹색당 이 근대주의적 정당 외에 네. 녹색당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는 기존에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뭐 새정치, 새누리당 기본적으로 이거는 석유와 석탄, 탄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 경제의 어떤 약간의 차이지 네.
그런 어떤 탄소 세대의 어떤 정치적 정당 활동이 지금의 문제나 재앙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책을 낼 수도 없다. 녹색만이 이제 새로운 어떤 에너지원, 또 네. 새로운 어떤 그 농업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의 이 양식이나 방식들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좀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주원 후보 차례인가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의 브랜드 지어주는 아이디어 정말 좋다고.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때기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말 즐겁게 얘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론회도 계속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저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계삼 후보님. 예, 저는 이렇게 선거 일정이 조금 진행되면서 저 자신이 녹색당 운동과 그 녹색당의 비전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조금씩 저 자신이 좀 오리엔테이션 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1차 토론회 때도 그랬고 또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그전에 좀 막연했던 녹색 정치나 녹색당의 원내 진입의 어떤 대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뭐 바깥 토론은 드러나는 지지율, 득표율이 있고 원내 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퍼센트를 받을 것인가 이런 수치로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참여했던 우리들 그리고 또 녹색당 운동이 한 번 더 조금 더 성숙해가고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과정들이 저는 참 좋았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얼마나 많이 우리 녹색 당원들이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들으셨다면 사실 제가 좀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는 드셨고 또 배우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선거 경선도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과정에까지 우리 당원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좀 더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색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탐구 생활 2부 순서였고요. 이계삼, 김주온, 구자상 세 분의 후보님 모시고 참여연대 스튜디오에서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이 방송만 듣고는 좀 저 후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데 저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식견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충족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녹색당 홈페이지에 후보분들이 참석하신 동영상, 그러니까 토론회 동영상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경선 투표 좀 임박해서 올라올 예정이라 근데 경선 투표는 이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까 당원분들 이번에 꼭 높은 투표율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민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의 길을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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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굽이치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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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희망의 길 행복의 길
나무가 되자 나무가 되자 새가 되고 벌이 되고 바람이 되자 새싹이 돋는다 새로운 싹이 시작이다 진정한 새 출발점이다 녹색 땅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을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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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이 튀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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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재밌네요. 예, 재밌네요.